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못해가지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이렇게 이러고 있거나 전신을 다 그려야지만 등신비가 계산이 되니까 여기는 가슴이었고 여기는 이제 배꼽이었고 이러면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의외로 저한테 인체 기본 비례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인체 비례라는 것이 사실 이제 엄청 정확한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대충 이 정도면 좋겠다는 비례가 있기는 한데 무조건 이 비례가 아니면은 이제 죽는다 뭐 이 정도 수준의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개인차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다리가 조금 이 정도 긴 게 좋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건 또 너무 나한테 너무 길어 보여, 그거보단 조금 짧은 게 오히려 딱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적절한 인체 비례가 조금씩 달라요. 완벽한 룰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지 불쾌감이 느껴질 정도의 인체 비례가 무너지는 건 좀 그나마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은 우리가 인체 비례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등신비를 잃는다고 하죠. 등신비가 무슨 뜻이에요? 머리를 이제 하나의 이 비율을 봤을 때 머리에 한 개에 몇 개가 들어갈 정도의 키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신비를 결정하죠. 작게는 2등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8등신, 심지어 9등신까지도 갑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2등신짜리 비율 외우고 3등신짜리 비율 하나 외우고 4등신짜리 비율 하나 외우고 이런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너무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만 아프고 정작 써먹지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제일 많이 쓰이는 비율 2개를 대표로 외워두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 성인 캐릭터를 그릴 때 사용하는 7, 8등신 비율과, 그리고 미소녀 캐릭터를 사용할 때, 미소녀 캐릭터나 조금 어린 캐릭터를 그릴 때 사용하는 5, 6등신 비율, 요거 2개만 알고 있어도 사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은 7등신부터 한번 좀 잡아보죠.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거는 본인 턱 끝이죠. 머리. 일단은 처음 알면 좋은 거는 7, 8등신의 상체가 3칸 안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 이하로 하체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너무 다 분할해서 외우기보다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상체 하체부터 조금 나눠놓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몸통을 그릴 때, 스케치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사타구니를 끝내야 된다는 사실, 그걸 알 수 있겠죠. 몸 잡고, 그리고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사타구니가 끝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몸통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위치가 허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허리를 잡으시면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허리가 조금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밑에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체가 끝나는 이 위치에 손목이 끝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넘어서면서 이 위치쯤에 손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번에 손목이랑 사타구니가 있습니다. 상체가 종료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손이 시작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비례가 나왔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지금 요 가운데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을 잡을 거예요. 2번은 이제 가슴 중간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유두 위치를 잡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남성 기준이에요. 유방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방의 볼륨 때문에 유두 위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대충 가슴 중간을 지나간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은 배꼽을 지나갑니다. 요점은 배꼽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 지점이 배라는 사실에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대략적인 이제 모양새를 그리면 대충 이 정도의 라인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요, 얘가 7등신이냐 8등신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되는 바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상체에 4칸을 쓰라고 했죠. 그리고 머리가 이미 1칸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7등신 캐릭터를 그린다는 것은 3칸을 사용해서 다리를 그리겠다는 거고, 만약에 8등신이라면은 4칸을 이용을 해서 다리를 그리겠다는 뜻이죠. 8등신 기준에서 봤을 때는 허벅지가 머리 2개, 그리고 이제 종아리는 종아리대로 머리 2개가 들어가겠죠. 7등신일 때는 1.5개, 1.5개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발 두께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올라오게 되는데 허벅지도 올라가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대충 비슷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러프를 조금 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팔등신 같은 경우에는 발이 끝이 나오면서 끝났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다듬어 보면은 좀 더 멋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칠빵등신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5, 6등신은 이제 어떻게 들고 가면 될까? 저의 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 5, 6등신 캐릭터는 일단은 2칸 반이나 2칸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상체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타구니가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위에서부터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야 라고 정해놓은 상태에서 거기를 기준으로 이 안에다가 끼워 맞춘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봤을 때 가운데 허리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남녀 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리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이제 늑골을 놓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배랑 골반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요 옆에 있는 선을 하나씩 계산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머리고 여기는. 자, 두 번째로는 가슴 밑이 들어갑니다. 가슴이 끝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방을 그린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걸쳐 놓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는 사타구니 끝나는 곳을 얘기한 건데 이번에는 이제 앞쪽 두덩이 약간 치골 지점쯤이라고 보셔도 돼요. 5등신 경우에 여기 조금 짧게 이렇게 들어가고 6등신인 경우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3분의 1, 2분의 1까지 정도 봐주시면서 그려주시면 딱 좋아요. 자, 나머지 규칙은 또 이제 비슷합니다. 사타구니가 끝나는 순간에 손목이 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타구니가 있는 위치에 손목을 그립니다. 만약에 역해를 그릴 때는 조금 짧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위에다가 그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6등신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지금 한 100칸하고도 조금 넘게 썼죠. 그럼 나머지 3칸, 여기까지가 6등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머리에 한 개 반 정도가 허벅지고 종아리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다리 쪽은 너무 세세하게 계산하기보다는 반절을 나눠서 허벅지랑 종아리를 나눈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어느 정도 잡혔으면 이걸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요 정도 비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6등신 비례예요. 이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기껏 배운 거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빨리 하는 거 보여줄게요. 자, 만약에 내가 좀 자세가 있는 포즈를 그린다고 해봅시다. 특히 막 로우 앵글을 그린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앵글이 틀어졌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재고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우 앵글이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약간 귀여운 미소녀계통 캐릭터들은 머리가 몇 개라고 했어요. 2개에서 조금 넘게 들어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머리를 그렸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착착 쌓아놓는 느낌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하면은 이 캐릭터는 전체 몸이 요 정도 안에서 끝나겠구나 하고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인 러프가 여기서 나와요. 이 정도 사이즈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대충 그려놓은 다음에 허리는 반절이니까 반을 나누면은 요 위치가 허리겠구나 하고 이제 모양도 나오죠. 이렇게. 자, 다리 길이는 얼마나 잡아야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내가 6등신을 그린다고 하면은 대충 한 개 조금 넘게 그려야 되죠. 물론 이제 로우 앵글이니까 조금 길어지겠지만 대충 그 정도 길이 느낌이 여기 머리가 하나 더 들어가고 조금 더 길면 되겠구나 하고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까지 내가 허벅지를 가져가면 되겠구나 하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외우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본 러프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이렇게 이러고 있거나 전신을 다 그려야지만 등신비가 계산이 되니까 여기는 가슴이었고 여기는 이제 배꼽이었고 이러면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러면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여기 상체 하체 나눈 것부터 빨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체에 대한 디테일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상체는 요 2개만 기억하면 되죠. 솔직히 상체가 언제 끝나는지 알면은 요 3번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요거 2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요거 2개만 외워놓으면 여기 디테일도 끝나잖아요. 자, 제가 빨리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거를 조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애를 그냥 다 토막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위별로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편하다는 거예요.